유리와 강철로 지어진 저택은 강남의 언덕 꼭대기에 우뚝 솟아 있었다. 햇빛이 투명한 벽면을 통과하며 내부를 밝혔지만 그 빛은 결코 안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닿지 못했다. 강민주는 자신의 서재 창가에 서서 아래쪽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그곳에는 6살 난 아들 지우가 휠체어에 앉아 담장 너머로 뛰어노는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3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다. 빗속을 달리던 차 갑자기 튀어나온 트럭, 비명소리 그리고 침묵. 그의 아내 수지는 그 자리에서 눈을 감았고 뒷좌석에 있던 지훈은 척추를 다쳤다. 의사들은 명확했다. 손상은 되돌릴 수 없으며 아이는 다시는 걷지 못할 것이라고. 민주는 세계 최고의 의사들을 찾아다녔다. 서울대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 미국 존스 홉킨스의 재활 전문가, 스위스의 실험적 치료법까지 수억 원을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늘 같았다. 희망은 없었다. 낮에는 일에 파묻혔다. 그가 설계한 마천루들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수놓았다. 롯데월드 타워보다 더 높은 건물, 한강을 가로지르는 혁신적인 다리, 미래형 주거단지. 그의 손끝에서 불가능한 구조물들이 현실이 되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민주는 복도에 놓인 빈 휠체어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나는 하늘을 찌르는 탑을 지을 수 있는데 왜 내 아들을 다시 걷게 할 수는 없는 걸까? 지훈은 말이 없는 아이였다. 그 사고 이후로 더욱 그러했다. 학교도 가지 않았고 친구도 없었다. 물리치료사들이 매일 와서 운동을 시켰지만 아이의 눈빛은 점점 더 공허해졌다. 민주는 아들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다. 수진이 있었다면 알았을 것이다. 그녀는 항상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없었다. 5월의 어느 아침, 뒷문에서 초인종이 울렸다. 가정부 박미숙이 문을 열자 한 여성이 서 있었다. 4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그녀는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가득했다. 이서연입니다. 가정부로 지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고 눈길은 바닥을 향했다. 미숙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새 직원이 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10년 넘게 이 집을 돌봐온 건 자신이었다. 민준이 수진과 결혼하기 전부터, 그가 아직 신인 건축가였을 때부터 함께였다. 미숙은 그에게 특별한 감정을 품고 있었지만 그는 한 번도 그녀를 여자로 보지 않았다. 수진이 있었고 수진이 떠난 후에도 그의 마음에는 오직 아내의 기억만이 남아있었다. 들어오세요. 미숙은 차갑게 말했다. 당신 방은 2층 끝입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는 오전에, 빨래는 오후에 합니다. 주인님께서는 방해받는 것을 싫어하시니 필요하지 않으면 말을 걸지 마세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올라가 가방을 내려놓았다.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했다. 창문으로 정원이 보였고 그곳에 휠체어에 앉은 작은 소년이 있었다. 서연의 가슴이 조였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보았던가. 얼마나 많은 가정의 절망을 목격했던가. 그녀는 눈을 감았다. 기억하지 말자고 다짐했다. 그 아이의 얼굴을, 그 법정의 추운 공기를, 판사의 냉정한 목소리를. 하이서연 씨 귀하는 면허를 박탈당하며 미성년자 딸 이혜운의 양육권을 상실합니다. 3년 전 그녀의 삶이 무너진 날, 그녀가 치료하던 한 아이가 갑자기 악화되었고 부모들은 그녀를 고소했다. 그녀의 비전통적인 치료법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진실은 아무도 듣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경력, 명성, 그리고 가장 소중한 딸. 혜운이는 이제 7살이었다. 외할머니와 살고 있었고 서연은 한 달에 한 번 30분씩만 만날 수 있었다. 아이는 매번 울면서 매달렸다. 엄마, 같이 가면 안 돼요. 엄마랑 살고 싶어요. 하지만 법은 무자비했다. 서연은 이름을 바꾸고 도시를 옮겼다. 조용히 살기로, 눈에 띄지 않기로, 다시는 아이들을 치료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첫날 오후, 서연은 거실을 청소하고 있었다. 넓은 공간이었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하지만 생기가 없었다. 사진 한 장이 벽난로 위에 놓여 있었다. 행복한 가족의 모습, 젊은 부부와 작은 아기. 서연은 잠시 멈춰 서서 그 사진을 바라보았다. 여자의 미소가 따뜻했다. 남자의 눈빛이 온화했다. 아기는 웃고 있었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서연은 깜짝 놀랐다. 민준이 계단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키가 크고 건장했으며 날카로운 턱선과 차가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서연은 재빨리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청소 중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만지지 마세요.
민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했다. 그리고 내 서재에도 들어오지 마세요. 지우의 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숙 씨가 담당합니다. 겸 알겠습니다. 서연은 다시 고개를 숙였다. 민준은 그녀를 한 번 더 바라보다가 현관으로 나갔다.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엔진 소리가 멀어졌다. 미숙이 거실로 들어왔다. 주인님은 매우 바쁘신 분입니다. 방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린 도련님에게도 접근하지 마세요. 제가 모든 것을 담당합니다. 그녀의 어조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네, 알겠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대답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내다보았을 때 그녀는 다시 그 소년을 보았다. 지후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다. 해가 지고 있었고 기온이 떨어지고 있었다. 아이는 담요도 없이 앉아 있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관여하지 말라고 자신에게 말했다. 이것은 그녀의 문제가 아니었다. 하지만 발은 저절로 움직였다. 그녀는 담요 하나를 집어들고 뒷문으로 나갔다. 정원으로 조용히 걸어가서 지후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다. 아이는 고개를 돌렸다. 큰 눈이 그녀를 올려다 보았다. 누구세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다. 저는 서연이에요. 새로운 가정부예요.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밖이 추워지고 있어서 담요를 가져왔어요. 지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담요를 꽉 잡았다. 서연은 그 옆에 잠깐 앉았다. 무엇을 보고 있었어요? 그녀가 물었다. 저 아이들이요. 지우가 담장을 가리켰다. 축구하고 있어요. 재밌어 보여요. 네, 재밌겠네요. 서연이 부드럽게 말했다. 지우는 축구를 좋아해요?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에는요. 엄마랑 아빠랑 공원에서 자주 놀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의 목소리가 잦아들었다. 서연의 가슴이 무거워졌다. 언젠가 다시 놀 수 있을 거예요.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의사 선생님들이 말했어요. 절대 못 걷는데요. 제 다리는 고장났어요. 고장난 게 아니야. 서연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그냥 잠들어 있을 뿐이야. 때때로 잠든 것들은 다시 깨어날 수 있어. 지우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회의적이었지만 눈빛에 작은 불꽃이 타올랐다. 정말요? 응? 서연이 부드럽게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지만 기다려야 해. 그리고 포기하면 안 돼. 그때 뒷문이 열렸다. 미숙이 서 있었고 얼굴이 굳어 있었다. 서연 씨,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도련님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했죠. 서연은 재빨리 일어났다. 죄송합니다. 그냥 담요를 가져다 드렸을 뿐입니다. 앞으로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미숙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녀가 걸어가는 동안 지후의 목소리가 들렸다. 고맙습니다, 서연 아줌마.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지만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서연은 자신의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관여하지 말라고 다짐했건만 이미 시작되었다. 그 아이의 눈빛이 혜운이를 떠올리게 했다. 그 절망이, 그 희망이.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다. 위험했다. 다시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아마도 단 한 번이라도 그녀는 실제로 누군가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층에서 민주는 서재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다. 정원에서 새 가정부가 지우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 무언가가 그의 가슴을 찔렀다. 그 여자의 부드러운 미소, 아들의 작은 반응. 3년 만에 처음으로 지우가 누군가에게 대답했다. 민주는 주먹을 쥐었다. 희망을 품는 것은 위험했다. 희망은 배신했다. 하지만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만약에 말이다. 단지 만약에. 다음날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새벽 5시 30분. 집은 여전히 조용했다. 그녀는 부엌으로 내려가 아침 식사 준비를 시작했다. 밥을 짓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쳤다. 수진이 남긴 레시피 노트가 선반에 있었고 서연은 그것을 참고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다. 7시에 민준이 내려왔다. 정장을 입고 완벽하게 차려입었지만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다. 아침입니다. 서연은 조용히 상을 차렸다. 민준은 아무 말 없이 앉아서 먹기 시작했다. 맛을 평가하는 듯한 첫 숟가락 후 그의 표정이 잠시 풀렸다. 잘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한 유일한 말이었다. 지후는 8시에 내려왔다. 미숙이 휠체어를 밀었고 아이는 여전히 잠에서 덜 깬 듯했다. 하지만 서연을 보자 그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다. 안녕하세요, 서연 아줌마. 작은 목소리였지만 또렷했다. 안녕, 지후야. 서연이 미소 지으며 그의 아침을 차려주었다.
잘 자스니. 헤어스타일바스 지후가 대답했다. 미숙은 인상을 찌푸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주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놀라움이 그의 눈에 스쳤다. 지우는 요즘 거의 말을 하지 않았는데 새 가정부에게는 자발적으로 대답했다. 식사 후 민주는 회사로 떠났다. 그의 건축사무소는 강남역 근처의 고층 빌딩에 있었다. 오늘은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었다. 부산에 새로운 랜드마크 건물을 짓는 프로젝트였다. 수십억 원 규모의 계약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집에 남아 있었다. 지후의 작은 미소가 그 새로운 가정부의 부드러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다. 집에서 서연은 청소를 시작했다. 거실, 복도, 계단 모든 것을 꼼꼼히 닦았다. 점심시간이 되자 그녀는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다. 미숙은 자신의 방에서 쉬고 있었고 지후는 혼자 거실에 있었다.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지만 아이는 보고 있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지후야, 점심 먹을래? 지후가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오늘 날씨가 좋네. 정원에서 먹는 게 어때? 지후의 눈이 빛났다. 정원에서요? 응, 피크닉처럼 재미있을 것 같아. 서연이 제안했다.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서연은 음식을 담은 쟁반을 들고 지후의 휠체어를 밀어 정원으로 나갔다. 5월의 햇살이 따스했고 정원의 꽃들이 만개해 있었다. 장미, 백합 그리고 이름 모를 야생화들. 서연은 나무 그늘 아래 담요를 펴고 지후를 휠체어에서 조심스럽게 담요 위로 옮겼다. 편해? 그녀가 물었다. 지후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랜만에 밖에 나왔어요. 자주 밖에 안 나와? 서연이 물었다. 지후는 고개를 저었다. 미숙 아줌마가 위험하다고 해요. 넘어질 수도 있고 햇빛에 탈 수도 있대요. 서연의 가슴이 아팠다. 지후야, 햇빛은 좋은 거야.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줘. 그리고 신선한 공기도 필요해. 그녀는 샌드위치를 건넸다. 자, 먹어봐. 내가 특별히 만들었어. 지우는 한입 베어 물었다. 맛있어요. 그가 웃었다. 작은 미소였지만 진심이었다. 서연도 미소 지었다. 그들은 조용히 함께 먹었다. 새들이 노래했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식사 후 지후는 잔디밭에 누웠다. 하늘이 예뻐요. 그가 말했다. 서연도 그 옆에 누웠다. 그래, 정말 예쁘다.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구름을 바라보았다. 서연 아줌마, 지우가 조용히 말했다. 네? 아줌마는 왜 슬퍼 보여요? 서연은 깜짝 놀랐다. 내가 슬퍼 보여? 레시 눈이 슬퍼요. 우리 엄마처럼. 지우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무엇을 말해야 할까? 나도 소중한 사람을 잃었어.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지후처럼. 누구요? 내 딸, 혜운이.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후보다 한 살 많아. 지금은 같이 살 수 없어. 왜요? 지후가 물었다. 어른들의 복잡한 일 때문이야. 하지만 언젠가 다시 만날 거야. 나는 믿어. 서연이 말했다. 지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저도 믿어요. 아줌마는 착한 사람이에요.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웃었다. 고마워, 지후야. 그녀는 아이의 손을 부드럽게 쥐었다. 지후야, 내가 비밀 하나 말해줄까? 무슨 비밀이요? 지후의 눈이 호기심으로 빛났다. 나는 예전에 아이들을 도와주는 일을 했어. 아픈 아이들이 다시 건강해지도록 돕는 일.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말요? 의사였어요? 지후가 물었다. 비슷한 일이었어. 그런데 지후야, 혹시 내가 지후를 도와줘도 될까? 서연이 물었다. 지후는 잠시 생각했다. 도와주다니요? 어떻게요? 지후의 다리를 도와줄 수 있어. 조금씩 천천히. 약속은 못해. 하지만 시도는 해볼 수 있어. 서연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지후의 얼굴이 밝아졌다가 다시 어두워졌다. 하지만 의사들이 말했어요. 불가능하다고. 의사들이 항상 옳은 건 아니야. 서연이 말했다. 때때로 기적은 일어나. 하지만 노력해야 해. 포기하지 않아야 해. 지후는 할 수 있어? 지후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어린 마음속에서 희망과 두려움이 싸웠다. 다시 실망하는 게 무서웠다. 하지만 서연의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다. 진심이었다. 내일 그가 마침내 말했다. 해볼게요. 좋아. 서연이 미소 지었다. 하지만 비밀로 해야 해.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하지 말자. 우리 둘만의 특별한 약속. 왜요? 지후가 물었다. 어른들은 때때로 이해하지 못해. 걱정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먼저 조금씩 해보고 나중에 말하는 거야. 괜찮아? 서연이 설명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비밀이에요. 약속. 서연이 새끼손가락을 내밀었다. 지우도 자신의 작은 손가락을 걸었다. 약속. 그날 밤 서연은 모두가 잠든 후 지우의 방으로 조용히 갔다. 문을 두드렸고 지우가 들어오세요라고 속삭였다. 방은 어두웠지만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왔다. 준비됐어? 서연이 물었다. 네, 지우가 대답했다. 서연은 그의 침대 옆에 앉아서 조심스럽게 담요를 걷었다. 먼저 나는 지우의 다리를 만질 거야. 아프지 않을 거야. 그냥 부드럽게 만지는 거야. 괜찮아? 쌀시 지우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의 손이 아이의 다리에 닿았다. 근육은 위축되어 있었고 피부는 차가웠다. 그녀는 천천히, 매우 천천히 마사지를 시작했다.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압력을 가하며 지후야 눈을 감고 내 다리를 느껴봐. 내 손이 어디에 있는지 느낄 수 있어? 아니요. 아무것도 안 느껴져요. 지우가 슬프게 말했다. 괜찮아. 지금은 안 느껴져도 네 몸은 기억하고 있어. 근육과 신경은 잠들어 있을 뿐이야. 우리가 계속 깨워주면 언젠가 대답할 거야. 서연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는 계속 마사지했다. 발목에서 무릎까지, 무릎에서 허벅지까지 리듬감 있게 사랑으로. 30분 후 그녀는 멈췄다. 오늘은 여기까지. 잘했어, 지후야. 내일도 할 거예요? 지후가 물었다. 응, 매일 밤. 우리의 특별한 시간. 서연이 답했다. 지우는 웃었다. 좋아요. 서연은 그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했다. 잘 자, 지후야. 잘 자요, 서연 아줌마. 지우가 답했다. 서연은 조용히 방을 나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부터 그들은 매일 밤 만났다. 서연은 다양한 운동을 시도했다. 수동적 스트레칭, 신경 자극,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특별한 기술. 그녀가 배운 모든 것, 그녀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사용했다. 지후는 불평하지 않았다. 때때로 아팠지만 그는 참았다. 희망이 그를 강하게 만들었다. 낮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서연은 완벽한 가정부였다. 청소하고 요리하고 조용히 일했다. 미숙은 그녀를 경계했지만 잘못을 찾지 못했다. 민주는 여전히 바쁘게 일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지후가 조금 더 밝아진 것을 느꼈다. 아들이 웃었다. 오랜만이었다. 2주가 지났다. 어느 밤 서연은 평소처럼 마사지를 하고 있었다. 지후야, 오늘은 특별한 걸 시도해볼까? 뭔데요? 지후가 물었다. 네 발가락을 움직여봐. 생각으로 내 뇌에서 발가락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야. 움직여라 라고 서연이 말했다. 지후는 눈을 감고 집중했다.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힘을 주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안 돼요. 그가 실망스럽게 말했다. 꽹크아냐. 첫날은 원래 그래. 계속 시도하면 돼. 서연이 격려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시도했다. 지후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3주째 되는 어느 밤 기적이 일어났다. 서연이 말했다. 야, 지후야. 다시 한번 오른발 엄지발가락을 움직여봐. 지우는 눈을 감고 온 힘을 다해 집중했다. 그리고 그것이 움직였다. 조금, 아주 조금. 하지만 분명히 움직였다. 서연의 눈이 커졌다. 지후야, 봤어? 움직였어. 지우는 눈을 떴다. 정말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정말이야. 다시 해봐. 서연이 흥분해서 말했다. 지후는 다시 집중했다. 그리고 다시 발가락이 움직였다. 눈물이 서연의 뺨을 타고 흘렀다. 지우도 울기 시작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해냈어. 지후야, 정말 해냈어. 서연이 그를 껴안았다. 나 움직였어요. 지우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다. 그래, 네가 해낸 거야. 이건 시작일 뿐이야. 계속하면 더 많이 할 수 있어. 서연이 말했다. 그날 밤 그들은 오래도록 서로를 껴안고 있었다. 희망이 마침내 구체적인 형태를 띠었다. 불가능이 가능이 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문틈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미숙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질투로 일그러져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어젯밤의 기적이 꿈이 아니었다. 지후의 발가락이 움직였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그것은 희망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부엌으로 내려가 커피를 내렸다.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미숙이 주방에 들어왔다. 일찍 일어났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더 날카로웠다. 네, 잠이 잘 안 와서요. 서연이 대답했다.
미숙은 그녀를 오래 바라보았다. 밤에 집안을 돌아다니는 것 같더군요. 무슨 일이라도 있습니까?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들켰나? 아니요, 그냥 화장실 다녀왔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미숙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주인님, 아침 준비하세요.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으십니다. 민준이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다. 부산 프로젝트가 복잡해지고 있었다. 투자자들이 설계 변경을 요구했고 환경단체들이 반대 시위를 하고 있었다. 아침입니다. 서연이 상을 차렸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앉았다. 지우가 내려왔을 때 서연과 눈이 마주쳤다.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그들의 비밀, 그들의 기적, 잘자스니. 민준이 아들에게 물었다. 네, 아빠. 지우가 웃으며 대답했다. 민준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지우가 이렇게 밝게 웃은 게 언제였던가?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는구나. 민준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응, 좋은 꿈 꿨어. 지우가 말했다. 서연은 미소를 감췄다. 좋은 꿈이 아니라 좋은 현실이었지만 식사 후 민준은 회사로 떠났다. 미숙은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다. 서연과 지우만 남았다. 서연 아줌마. 지우가 흥분해서 속삭였다. 어젯밤이 진짜였죠? 제가 정말 움직인 거죠? 진짜였어. 정말 대단했어. 서연이 무릎을 꿇고 그의 눈높이에 맞췄다. 오늘도 할 수 있을까요? 지우가 물었다. 시도해볼까? 서연이 주변을 살폈다.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지우의 신발과 양말을 벗겼다. 자, 집중해봐. 어젯밤처럼. 지우는 눈을 감고 집중했다. 몇 초 후 오른발 엄지발가락이 움직였다. 그 다음 검지발가락도. 서연 아줌마. 봤어요? 지우가 외쳤다. 쉿 조용히. 서연이 웃으며 그의 입을 막았다. 비밀이잖아. 하지만 정말 잘했어. 너무 자랑스러워. 다음 며칠 동안 그들은 매일 밤 운동을 계속했다. 서연은 점점 더 고급 기술을 사용했다. 발목 회전, 무릎 구부리기, 허벅지 근육 활성화. 지후의 진전은 느렸지만 확실했다. 발가락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발목도 조금씩 돌아갔다. 낮에는 서연이 정원에서 지후와 시간을 보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단순히 놀아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치료의 연장이었다. 햇빛, 신선한 공기, 긍정적인 대화, 모든 것이 치유의 일부였다. 서연 아줌마, 엄마 얘기 좀 해주세요. 어느 날 오후 지후가 물었다. 네 엄마?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요, 아줌마 딸 얘기요. 혜운이요. 지후가 말했다. 서연의 눈이 부드러워졌다. 혜운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야.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고 노래를 잘 불러.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되지. 아줌마를 많이 보고 싶어 하겠어요. 지후가 말했다. 응, 나도 혜운이가 너무 보고 싶어.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줌마가 저를 도와주는 것처럼 혜운이도 누군가 도와주고 있을 거예요. 지후가 위로했다. 그 작은 아이의 말에 서연은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지후야. 네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한편 민주는 회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부산 프로젝트가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투자자들이 철수를 고려하고 있었고 정치적 압력도 거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집에 가는 것이 기대되었다. 지후의 웃는 얼굴을, 새 가정부의 조용한 존재를, 그것이 그에게 평화를 주었다. 어느 저녁 민주는 일찍 집에 도착했다. 정원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서연과 지후가 함께 있었다. 서연이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고 지후는 배를 잡고 웃고 있었다. 민준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수진이 세상을 떠난 후 이 집에서 웃음소리를 들은 게 처음이었다. 그날 밤 민주는 지후의 방에 들어갔다. 아바. 지후가 놀라며 책을 덮었다. 뭐 읽고 있었니? 민준이 물었다. 모험 이야기요. 서연 아줌마가 빌려줬어요. 지후가 대답했다. 서연 씨와 많이 친해진 것 같구나. 민준이 침대에 앉았다. 응, 아줌마는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처럼. 지후가 말했다. 민준의 표정이 굳었다. 엄마 사람이라니? 아줌마도 엄마처럼 따뜻해요. 그리고 나를 믿어줘요. 지후가 설명했다. 민준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기쁨과 죄책감이 뒤섞였다. 그래, 서연 씨는 좋은 사람인 것 같구나. 아빠, 나 비밀 하나 말해도 돼? 지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준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무슨 비밀? 아니, 아직은 안 돼. 나중에 말할게. 약속했거든. 지후가 미소 지었다. 민준은 더 묻고 싶었지만 아들의 행복한 얼굴을 보고 참았다. 알겠어. 네가 준비되면 말해줘.
그날 밤 서연은 평소처럼 지후의 방으로 갔다. 하지만 복도에서 미숙과 마주쳤다. 이 시간에 어디 가십니까? 미숙이 차갑게 물었다. 물 마시러요. 서연이 거짓말했다. 부엌은 저쪽인데요. 미숙이 반대 방향을 가리켰다. 아, 맞네요. 길을 잘못 들었어요. 서연이 웃으며 돌아섰다. 미숙은 그녀의 뒷모습을 노려보았다. 무언가 수상했다. 그 여자는 분명 뭔가를 숨기고 있었다. 미숙은 결심했다. 알아내야 했다. 다음 날 미숙은 일부러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지 않았다. 자정이 되자 복도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다. 미숙은 문을 살짝 열고 내다보았다. 서연이었다. 그녀는 지후의 방으로 들어갔다. 미숙은 조용히 뒤따라갔다. 지후의 방문이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았다. 틈새로 내다보니 서연이 지후의 다리를 마사지하고 있었다. 떼어 할 수 있어, 지후야. 무릎을 조금만 구부려봐.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후가 집중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무릎이 움직였다. 조금. 하지만 분명히. 미숙의 눈이 커졌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 아이는 걸을 수 없다고 했다. 의사들이 말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가 본 것은 무엇인가? 잘했어. 정말 잘했어. 서연이 지우를 껴안았다. 두 사람 모두 행복해 보였다. 미숙은 뒤로 물러났다. 가슴 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기쁨? 아니, 그것이 아니었다. 질투였다. 10년 넘게 이 집을 지켰지만 민주는 그녀를 한 번도 봐주지 않았다. 수진이 있었고 수진이 떠난 후에도 그의 마음은 닫혀 있었다. 하지만 이제 이 새로운 여자가 왔다. 그리고 모든 것이 변하고 있었다. 지우가 웃었다. 민준이 더 자주 집에 왔다. 집안에 생기가 돌았다. 모두 그 여자 때문이었다. 미숙은 주먹을 쥐었다. 안 돼. 이렇게 둘 수 없었다. 그 여자가 누구인지, 어떤 과거를 가졌는지 알아내야 했다. 그리고 민준에게 말해야 했다. 다음 날 미숙은 서연의 방에 몰래 들어갔다. 서연이 장을 보러 나간 사이였다. 방은 깔끔했고 거의 비어 있었다. 옷 몇 벌, 화장품 몇 개. 하지만 서랍 깊숙이 작은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어린 여자아이의 사진이었다. 뒷면에 작게 적혀 있었다. 혜은이 사랑해. 엄마가. 미숙은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더 찾아보았다. 오래된 신분증 하나가 있었다. 이름이 달랐다. 지금의 이서연이 아니라 이지혜였다. 미숙은 미소 지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인터넷으로 이름을 검색했다. 그리고 발견했다. 기사들이 나왔다. 물리치료사 이지혜 의료과실로 면허 박탈. 아동학대 혐의로 양육권 상실. 미숙의 눈이 빛났다. 완벽했다. 이것이면 충분했다. 그녀는 모든 자료를 출력했다. 민준에게 보여줄 것이었다. 그 여자가 얼마나 위험한지, 지후에게 얼마나 해로운지.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다. 타이밍이 중요했다. 적절한 순간에 최대의 효과를 내는 시점에. 며칠 후 민준은 집에서 작은 파티를 열기로 했다. 부산 프로젝트가 극적으로 해결되었다.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났고 모든 문제가 풀렸다. 오랜만에 기분이 좋았다. 그리고 지후의 변화도 보고 싶었다.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아들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보여주고 싶었다. 파티날 집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서연은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했다. 미숙은 손님들을 맞이했다. 지우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사람들과 대화했다. 웃었다. 민주는 자랑스러웠다. 민준 씨, 지후가 정말 밝아졌네요. 한 친구가 말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좋은 사람들이 돌봐줘서요. 민준이 대답했다. 그의 눈이 주방의 서연을 향했다. 그녀는 조용히 일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존재가 모든 것을 바꿨다는 것을 민준은 알았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지후가 피곤해했다. 서연이 그를 방으로 데려가려 할 때 민준이 말했다. 제가 할게요. 그는 아들의 휠체어를 밀어 2층으로 올라갔다. 방에 도착하자 지우가 말했다. 아빠, 나 아빠한테 말해도 될까요? 그 비밀. 민준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물론이지. 말해줘. 나 조금씩 움직일 수 있어. 발가락이랑 발목이. 서연 아줌마가 도와줬어. 매일 밤 운동했어. 지후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다. 민준은 숨이 막혔다. 뭐라고? 정말이야, 아바. 보여줄게. 지후는 집중했다. 그리고 천천히, 매우 천천히 그의 오른발 발가락들이 움직였다. 하나씩 차례로. 민준은 무릎을 꿇었다. 믿을 수 없었다. 3년 동안 의사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 내 수억 원을 들여도 안 되던 것. 단순한 가정부의 손에서 일어났다. 이씨! 어떻게?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연 아줌마는 마법사 같아. 아줌마가 믿어줬어.
내가 할 수 있다고. 지우가 웃었다. 민주는 아들을 껴안았다. 눈물이 흘렀다.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 그리고 혼란의 눈물. 이 여자는 누구인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날 밤 민주는 잠들지 못했다. 서연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는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었다. 무언가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 하지만 왜 숨겼을까? 왜 가정부로 일하고 있을까? 의문이 꼬리를 물었다. 그리고 어둠 속 어딘가에서 미숙은 미소 지으며 다음 수를 계획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일찍 일어나 서재로 갔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젯밤 지우가 보여준 것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움직이는 발가락. 불가능했던 것이 가능해졌다. 그는 서연에 대해 더 알고 싶었다. 하지만 어떻게 물어야 할지 몰랐다. 서연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러 부엌에 들어왔을 때 민준이 이미 거기 서 있었다. 아, 주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서연이 놀라며 말했다. 서연 씨. 민준이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말씀하세요. 서연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고 지우가 어젯밤 말해줬습니다. 당신이 도와주고 있다고, 발가락을 움직일 수 있게 됐다고.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긴장이 느껴졌다.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죄송합니다. 허락 없이 했습니다. 하지만 지우가 너무 사과할 필요 없습니다. 민준이 그녀의 말을 끊었다. 당신은 의사들도 못한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한 겁니까? 민준이 물었다. 서연은 바닥을 바라보았다. 저는 예전에 아이들과 일했습니다.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요. 조금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어떤 병원에서? 민준이 계속 물었다. 서연의 손이 떨렸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 여러 곳에서요. 하지만 오래전 일입니다. 그녀는 애매하게 대답했다. 민준은 뭔가 그녀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지금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지후를 돕고 있다는 것이었다. 계속해 주십시오. 민준이 말했다. 지후를 도와주십시오.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돈도 장비도 뭐든지. 서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간절함이 있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대답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서재로 돌아갔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다. 서연에 대해 더 알아야 했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저 개인적으로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을 조사해야 하는데 믿을 만한 조사관을 추천해 줄 수 있습니까? 한편 미숙은 자신의 방에서 모든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서연의 과거에 대한 기사들, 법원 문서들, 사진들, 모든 것이 완벽했다. 하지만 언제 민준에게 보여줄까? 너무 빨리 움직이면 의심받을 수 있었다. 타이밍이 중요했다. 그날 오후 서연과 지우는 정원에서 운동하고 있었다. 이제 민준이 허락했으니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 야, 지우야. 오늘은 발목을 더 움직여볼까? 서연이 말했다. 네, 지우가 열심히 집중했다. 발목이 좌우로 움직였다.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대단해. 정말 대단해. 서연이 박수를 쳤다. 이제 무릎도 시도해볼까? 할 수 있어요. 지우가 자신감 있게 말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집중했다. 무릎이 조금 구부러졌다. 몇 센티미터였지만 그것은 거대한 진전이었다. 창문에서 민준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가슴이 벅찼다. 아들이 웃고 있었다. 노력하고 있었다.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 모든 것이 한 여자 덕분이었다. 누구인지도 제대로 모르는 여자. 민준은 불안했다. 무언가 놓치고 있는 것 같았다. 며칠 후 조사관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강 사장님, 이서연이라는 이름으로는 특별한 기록이 없습니다. 3년 전에 갑자기 나타났고 그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민준이 물었다. 이름을 바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조사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민준은 전화를 끊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서연이 이름을 바꿨다? 왜? 무엇을 숨기고 있는가?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가 지후에게 얼마나 좋은지 보았다. 진심으로 아이를 돌보고 있었다. 과거가 무엇이든 지금의 그녀는 천사 같았다. 그날 저녁 민준은 일찍 집에 돌아왔다. 지우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아들의 방으로 가니 서연이 그곳에 있었다. 아빠. 지우가 환하게 웃었다. 아빠, 나 오늘 무릎을 10번이나 구부렸어. 정말? 대단한데? 민준이 웃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서연 아줌마가 말했어. 계속 이렇게 하면 언젠가 걸을 수 있을 거래. 지후의 눈이 반짝였다. 그래, 분명 그럴 거야. 민준이 말했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제 일입니다. 서연이 부드럽게 답했다. 아니, 일 이상깁니다. 당신은... 민주는 말을 멈췄다. 무엇을 말하려던 걸까? 그도 몰랐다. 서연은 조용히 방을 나갔다. 복도에서 미숙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인님과 가까워지고 있군요. 미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말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서연이 당황해하며 말했다. 그 눈빛 봤어요. 주인님이 당신을 보는 눈빛. 조심하는 게 좋을 겁니다. 미숙 씨, 저는 그냥 지우를 돕고 있을 뿐입니다. 서연이 차분하게 말했다. 그래요? 그럼 왜 과거를 숨기죠? 이름까지 바꾸면서 미숙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당신이 이지혜라는 걸 알아요. 의료과실로 면허를 잃은 물리치료사, 자기 딸 양육권도 잃은 사람. 그건...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건 오해였어요. 저는 오해든 아니든 주인님이 알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아들을 당신 같은 사람한테 맡기고 있다는 걸 알면? 미숙이 위협적으로 말했다. 제발... 서연이 간청했다. 아직은 말 안 할게요. 하지만 선을 넘지 마세요. 당신의 위치를 잊지 마세요. 그냥 가정부일 뿐이에요. 주인님의 마음에 들어오려고 하지 마세요. 미숙이 경고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서연은 벽에 기댄 채 숨을 고르려 애썼다. 두려웠다.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다. 하지만 지후를 생각했다. 그 아이는 나아지고 있었다.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 포기할 수 없었다. 다음 날 민주는 조사관으로부터 다시 전화를 받았다. 강 사장님 찾았습니다. 이서연의 본명은 이지혜입니다. 3년 전까지 유명한 소아 물리치료사였습니다. 하지만 한 환자 치료 중 문제가 생겼고 의료 과실로 고소당했습니다. 면허가 박탈되고 딸의 양육권도 상실했습니다. 민준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다. 의료 과실? 네, 그녀의 비전통적인 치료법이 환자에게 영구적인 손상을 입혔다고 주장되었습니다. 법원은 그녀에게 불리하게 판결했습니다. 조사관이 설명했다. 대여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민주는 전화를 끊고 의자에 주저앉았다. 머리가 복잡했다. 서연이, 아니 지혜가 의료 과실로 면허를 잃었다? 그녀가 지후에게 하고 있는 치료는 안전한가? 혹시 아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건 아닌가?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후의 진전이 보였다. 발가락, 발목, 무릎 모두 움직이고 있었다. 아이는 행복했고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믿어야 할까? 멈춰야 할까? 그날 저녁, 민주는 서재에 홀로 앉아 이메일로 받은 서류들을 읽었다. 법원 판결문, 의료기록, 신문기사, 모든 것이 서연에게 불리했다. 비전통적 치료법으로 환자에게 영구적 손상, 무면허 의료 행위, 아동복지 위반하지만 민주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기사들을 자세히 읽으니 일관성이 없었다. 어떤 기사는 그녀를 비난했지만 다른 기사는 그녀의 이전 성공 사례들을 언급했다. 수십 명의 아이들을 도왔다고,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진 케이스들을 해결했다고. 민주는 혼란스러웠다. 누구를 믿어야 할까? 문서를 믿어야 할까? 아니면 자신의 눈을 믿어야 할까? 지후의 웃음을, 그 진전을.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민준이 말했다. 미숙이 들어왔다. 주인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서류 묶음이 있었다. 무엇입니까? 민준이 피곤하게 물었다. 서연에 대한 정보입니다. 제가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미숙이 서류를 책상 위에 놓았다. 민준이 그것을 보니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은 내용이었다. 어떻게 이걸? 주인님, 그 여자는 위험합니다. 이미 한 아이를 다치게 했습니다. 지후 도련님도 똑같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후는 나아지고 있습니다. 민준이 반박했다. 지금은 그래 보일지 몰라도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주인님, 3년 전 그 아이의 부모들도 처음에는 희망을 가졌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영구적인 손상이었습니다. 민주는 주먹을 쥐었다. 확실합니까? 이 정보가? 법원 판결입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미숙이 단호하게 말했다. 주인님, 지후 도련님을 생각하세요. 더 다치면 어쩌시려고요?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민준의 가슴을 찔렀다. 맞았다. 지후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다. 아무리 희망이 보여도 안전이 먼저였다.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민준이 말했다. 미숙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방을 나갔다. 그날 밤 민준은 잠들지 못했다. 두 개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싸웠다. 하나는 말했다. 서연을 믿어라. 그녀는 지우를 돕고 있다.
결과가 보인다. 다른 하나는 말했다. 조심해라. 그녀는 과거가 있다. 위험할 수 있다. 새벽이 되어서야 민주는 결정을 내렸다. 지우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아무리 희망이 보여도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었다. 서연을 보내야 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이었다. 아침이 되었다. 민주는 서재로 서연을 불렀다.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서연이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앉으십시오. 민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공식적이었다. 서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앉았다. 서연 씨, 아니 지혜 씨, 민준이 시작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당신의 과거를 알게 됐습니다. 의료 과실, 면허 박탈, 양육권 상실, 모든 것을요. 주인님,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이 지우를 도와주려는 것은 감사합니다. 하지만 위험을 감수할 수 없습니다. 만약 무언가 잘못된다면 지우는 더 이상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지우는 나아지고 있습니다. 제 치료는 효과가 있어요. 서연이 간청했다. 지금은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나중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당신도 전에 그렇게 생각했겠죠.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민준의 말이 날카로웠다. 그건 오해였어요.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외쳤다. 그렇다면 왜 법원은 당신을 유죄로 판결했습니까? 민준이 반문했다. 서연은 말문이 막혔다. 진실을 설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민준은 심호흡을 하고 말했다. 내일까지 짐을 싸십시오. 3개월치 급여를 드리겠습니다. 지우를 도와주려 한 것은 감사하지만 이것이 최선입니다. 제발 주인님, 지우를 생각하세요. 지우는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멈추면 아이가 얼마나 실망할지.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그것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안전이 희망보다 중요합니다. 민준이 고개를 돌렸다. 나가주십시오. 서연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문으로 걸어갔지만 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멈췄다. 주인님,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때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다. 민주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슴이 무거웠다. 옳은 결정을 한 걸까? 그는 알 수 없었다. 서연은 자신의 방으로 비틀거리며 올라갔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침대에 주저앉아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다시였다. 또다시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아팠다. 지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아이의 웃음, 희망, 진전, 모든 것이 무너졌다. 방문이 조용히 열렸다. 지우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다. 서연 아줌마, 왜 우세요? 그의 작은 목소리가 떨렸다. 서연은 재빨리 눈물을 닦았다. 아니야, 지후야. 괜찮아.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배신했다. 거짓말이에요. 뭔가 있어요. 지후가 가까이 왔다. 말해주세요, 아줌마. 서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어떻게 그 어린 마음에 또 다른 실망을 안겨줄 수 있을까? 지후야.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 내일 떠나야 해. 떠나요? 왜요? 어디로요? 지후의 눈이 커졌다. 미오리. 다른 곳에서 일해야 해. 서연이 거짓말했다. 아이를 더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다. 아니에요. 가면 안 돼요. 지후가 외쳤다. 아줌마가 가면 나 어떻게 해요? 지후는 강한 아이야. 혼자서도 할 수 있어. 내가 가르쳐준 운동들 기억하지? 계속하면 돼. 서연이 억지로 웃으려 애썼다. 싫어요. 아줌마 없으면 안 돼요. 아줌마가 필요해요. 지우가 울기 시작했다. 제발 가지 마세요. 서연은 그를 껴안았다. 두 사람 모두 울었다. 미안해, 지후야.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는 가야 해.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지우가 물었다. 어른들의 일이야. 너는 이해하기 어려울 거야. 서연이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지후는 갑자기 생각이 났다. 아빠한테 말할 거예요. 아빠가 아줌마를 보내지 못하게 할 거예요. 그는 방에서 나가려 했다. 제이후야, 안 돼. 서연이 그를 막았다. 흔해 아빠가 결정한 거야. 뭐라고요? 지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빠가 아줌마를 쫓아내요? 쫓아내는 게 아니야. 그냥 다른 사람이 필요하신 거야. 서연이 설명하려 했다. 하지만 지후는 이미 이해했다. 아빠가 서연을 보내려 한다는 것을. 그는 휠체어를 돌려 복도로 나갔다. 지후야. 어디가? 서연이 뒤따라갔다. 지후는 민준의 서재로 향했다. 그의 작은 손이 문을 두드렸다. 들어와.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후가 들어가자 민주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지후야, 무슨 일이니? 아빠, 서연 아줌마를 보내면 안 돼요. 지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민주는 한숨을 쉬었다. 지후야, 이건 복잡한 일이야. 무엇이 복잡해요? 아줌마는 나를 도와주고 있어요. 나 나아지고 있잖아요. 지후가 항의했다. 나도 알아. 하지만 위험할 수 있어. 아빠는 널 지켜야 해. 민준이 설명하려 했다. 위험하지 않아요. 아줌마는 조심스럽게 해요. 아프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좋아지게 해요. 지후가 외쳤다. 지후야, 넌 어려서 이해하기 힘들 거야. 서연 씨는 과거에 문제가 있었어. 다른 아이를 다치게 했어. 민준이 말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아줌마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지후가 울먹이며 말했다. 자이후야, 아빠는 아줌마를 믿지 않는 거예요. 아빠는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좋아진 걸 못 봤어요? 지후의 눈물이 흘렀다. 민주는 가슴이 찢어졌다. 지후야, 아빠는 널 믿어. 하지만 안전이 더 중요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려고. 나중은 나중이에요. 지금은 좋아지고 있어요. 처음으로 희망이 생겼어요. 그런데 아빠는 그걸 빼앗으려고 해요. 지후가 소리쳤다. 지후야, 진정해. 민준이 아들에게 다가가려 했다. 하지만 지후는 휠체어를 뒤로 물렸다. 싫어요. 아빠가 서연 아줌마를 보내면 나 아빠를 용서 안 할 거예요. 그는 문 밖으로 나갔다. 지후야. 민준이 불렀지만 아들은 돌아보지 않았다. 지후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서연이 거기 서 있었다. 지후야, 안 돼요, 아줌마.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 아빠를 설득할 수 있어요. 지후가 말했다. 지후야, 이미 결정됐어. 나는 내일 떠나야 해. 서연이 슬프게 말했다. 안 돼요. 지후가 소리쳤다. 갑자기 그는 결심한 듯 휠체어의 팔걸이를 잡았다. 내가 걸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아빠가 알 거예요. 아줌마가 얼마나 대단한지. 지후야,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너무 위험해. 서연이 겁먹은 목소리로 말했다. 상관없어요. 해야 해요. 지후는 팔에 힘을 주고 몸을 들어 올렸다. 다리가 땅에 닿았다. 떨렸다. 심하게 떨렸다. 지후야, 앉아. 제발. 서연이 애원했다. 하지만 지후는 듣지 않았다. 그는 온 힘을 다해 몸을 지탱하려 했다. 한 발이 바닥을 디뎠다. 그 다음 다른 발. 그는 서 있었다. 휠체어 없이 지지대 없이 3년 만에 처음으로. 봤어요? 나 서 있어요. 지후의 목소리는 흥분과 두려움으로 떨렸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그 옆에 섰다. 넘어질 경우를 대비해. 잘했어, 지후야. 정말 잘했어. 이제 앉자. 서연이 부드럽게 말했다. 아니에요. 걸을 거예요. 지후가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한 발을 앞으로 내밀었다. 다리가 심하게 떨렸다. 균형을 잃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버텼다. 또 한 발. 그리고 또. 서연이 옆에서 조심스럽게 따라갔다. 천천히, 지후야? 천천히. 방문까지 5걸음이었다. 지후는 3걸음을 걸었다. 그리고 다리가 풀렸다. 서연이 재빨리 그를 받쳐 안았다. 잘했어. 정말 대단해. 그녀가 울면서 그를 껴안았다. 나 걸었어요. 정말로 걸었어요. 지후도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응, 네가 해냈어. 너무 자랑스러워. 서연이 그의 이마에 키스했다. 이제 아빠가 믿을 거예요. 그렇죠? 지후가 물었다. 그래야 할 텐데. 서연이 조용히 대답했다. 그날 밤 지후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말도 하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다. 민준이 들어와서 지후야, 저녁 먹자라고 했지만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지후야, 아빠 말 좀 들어봐. 민준이 침대 옆에 앉았다. 듣기 싫어요. 지후가 고개를 돌렸다. 아빠가 이렇게 하는 건 널 사랑해서야. 널 지키고 싶어서. 민준이 설명했다. 사랑이면 믿어줘야죠. 나를 믿고 서연 아줌마를 믿어야죠. 지후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아빠, 나 오늘 걸었어요. 지후가 갑자기 말했다. 민준은 숨이 멎었다. 뭐라가? 3걸음 걸었어요? 휠체어 없이. 서연 아줌마가 도와줘서요. 그런데 아빠는 아줌마를 보내려고 해요. 왜요? 왜 내게 희망을 주는 사람을 빼앗으려고 해요? 지후가 울면서 아빠를 바라보았다. 민준은 말문이 막혔다. 걸었다고? 정말로? 지후야, 그게 정말이니? 정말이에요. 서연 아줌마 불러요. 다시 보여줄게요. 지후가 말했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복도로 나가 서연을 불렀다. 서연 씨, 여기 좀 오시겠습니까? 서연이 조심스럽게 방에 들어왔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다. 지후가 오늘 걸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민준이 물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걸음 걸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옆에서 지켜보았고 아이가 넘어졌을 때 받쳐 안았습니다. 보여줄 수 있습니까? 지금? 민준이 물었다. 지금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우는 이미 피곤하고 서연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괜찮아요, 와주마. 할 수 있어요. 지후가 끼어들었다. 서연은 한숨을 쉬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하지만 조심스럽게. 그녀는 지후를 휠체어에서 일으켜 세웠다. 지후의 다리가 떨렸지만 무게를 지탱했다. 이제 한 걸음씩 천천히 서연이 그의 손을 잡았다. 지우는 심호흡을 하고 한 발을 앞으로 내디뎠다. 민주는 숨도 쉬지 않고 지켜보았다. 또 한 발, 그리고 또 한 발. 지우는 총 5걸음을 걸었다. 그리고 서연의 품에 쓰러졌다. 잘했어, 지후야. 오늘은 여기까지. 서연이 그를 다시 휠체어에 앉혔다. 민주는 무릎을 꿇고 아들을 바라보았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다. 지후야, 내가 정말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는 아들을 껴안았다. 단단히 오래. 아빠 이제 믿어요? 서연 아줌마가 나를 고치고 있어요. 지후가 아빠의 품에서 말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너무 많은 감정이 북받쳤다. 그는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조용히 문 쪽으로 물러서려 했다. 서연 씨, 기다리십시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연은 멈춰 섰다. 주인님,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민준이 말했다. 서류만 보고 과거만 보고 지금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인님, 서연의 목소리도 떨렸다. 당신이 이룬 기적을 봤습니다. 제 아들이 걷는 것을, 그것도 3년 만에 처음으로 의사들이 불가능하다고 한 것을 당신은 해냈습니다. 민준이 일어나 그녀를 마주했다. 제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당신을 믿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서연은 눈물을 닦았다. 주인님, 제 과거에 대해 설명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들려주십시오. 민준이 말했다. 그들은 서재로 갔다. 지우는 방에 남았고 미숙이 그를 돌보러 왔다. 서재에서 서연은 모든 것을 말했다. 그녀가 치료했던 아이, 갑작스러운 악화, 거짓 고소. 그 아이의 어머니는 사실 자신의 실수를 숨기려 했습니다. 아이에게 잘못된 약을 먹였고 그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저를 비난했습니다. 증거가 있었지만 법원은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혜운이는요? 당신의 딸은? 민준이 물었다. 외할머니와 살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30분씩만 만날 수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입니다. 혜운이 없이 사는 것이. 서연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를 봤을 때 저는 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주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당신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문서만 믿고. 이해합니다. 주인님은 아버지로서 당연한 일을 하신 겁니다. 서연이 말했다. 아니요, 제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잡을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내일 제 변호사를 만나겠습니다. 당신의 케이스를 재조사하겠습니다.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그리고 혜운이를 되찾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서연의 눈이 커졌다. 정말이신가요? 그리고 당신은 여기 남아야 합니다. 지우를 계속 도와주십시오. 필요한 것은 뭐든지 제공하겠습니다. 전문 장비, 의료 지원 뭐든지요. 민준이 말했다. 서연은 울음을 터뜨렸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준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제가 감사해야죠. 당신이 제 아들에게 희망을 돌려주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집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해와 감사의 눈빛이 교차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신뢰의 시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일찍 사무실로 갔다. 그의 변호사 최준혁이 이미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강 사장님, 급히 부르셔서 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준혁이 물었다. 민주는 서연의 케이스 파일을 건넸다. 아이 사건을 재조사해 주십시오. 모든 각도에서 철저하게. 준혁은 파일을 훑어보았다. 3년 전 케이스네요. 이미 법원 판결이 났는데요. 저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조사하면 다른 진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텐데요. 빨리 해주십시오. 그리고 비용은 상관없습니다. 민준이 말했다 같은 시각 집에서 서연은 지후와 운동을 하고 있었다. 어젯밤의 일 이후 그녀는 새로운 희망을 느꼈다.
민준이 그녀를 믿기 시작했다. 그리고 혜운이를 되찾을 가능성이 생겼다. 서연 아줌마, 오늘은 몇 걸음 걸을 수 있을까요? 지후가 신나서 물었다. 천천히 해야 해. 너무 급하게 하면 다칠 수 있어.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알아요. 하지만 너무 신나요. 나 정말 걸을 수 있어요. 지후의 눈이 반짝였다. 그들은 정원으로 나갔다. 잔디밭이 부드러워서 넘어져도 덜 다칠 것 같았다. 야, 준비됐어? 서연이 그의 손을 잡았다. 응. 지우는 휠체어에서 일어섰다. 다리가 여전히 떨렸지만 어제보다 강했다. 그는 첫 발을 내디뎠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서연이 옆에서 조심스럽게 지켜보았다. 6걸음, 7걸음. 지우는 웃었다. 뭐서? 어제보다 더 많이 걸었어. 정말 대단해. 너무 잘하고 있어. 서연이 박수를 쳤다. 하지만 갑자기 지후의 다리가 꺾였다. 서연이 재빨리 그를 받쳐 안았다. 괜찮아?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 지우가 웃으며 말했다. 서연은 그를 휠체어에 앉혔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말 잘했어. 창문에서 미숙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복잡한 감정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어제 민준이 서연을 보내지 않기로 했다는 것을 알았다. 화가 났다. 질투가 났다. 하지만 무엇보다 두려웠다. 민준과 서연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막아야 했다. 며칠 후 준혁 변호사가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 사장님,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민준이 급하게 물었다. 3년 전 사건의 증인 중 한 명이 최근에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익명으로 한 블로그에 글을 올렸는데 그때 거짓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입니까? 민준의 목소리가 흥분했다. 네, 그 증인은 환자 어머니의 친척이었습니다. 돈을 받고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어머니가 아이에게 잘못된 약을 먹였고 그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이지혜 선생님을 비난했다고 합니다. 준혁이 설명했다. 그 증인을 찾을 수 있습니까? 민준이 물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익명이라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른 증거들도 찾고 있습니다. 이지혜 선생님이 치료했던 다른 환자들의 증언, 의료기록 전문가 의견 등입니다. 준혁이 말했다. 좋습니다. 계속 진행하십시오. 민준이 말했다. 그날 저녁 민준은 집에 일찍 돌아왔다. 서연이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서연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민준이 말했다. 서연은 긴장했다. 네, 주인님. 그들은 거실로 갔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민준이 미소 지었다. 변호사가 당신 케이스를 재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새로운 증거를 찾았습니다. 당신이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는 증거입니다. 민준이 설명했다. 서연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그게 무슨? 증인 중 한 명이 거짓 증언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돈을 받고요. 민준이 말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는 항상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이제는 다릅니다. 진실을 밝혀낼 겁니다. 그리고 혜운이를 되찾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민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서연은 울음을 터뜨렸다. 감사합니다.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당신이 제 아들에게 해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민준이 부드럽게 말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뭔가 변했다. 단순한 고용주와 직원의 관계가 아니었다. 신뢰, 존중, 그리고 뭔가 더 깊은 것이 싹트고 있었다. 복도에서 미숙이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화가 끓어올랐다. 안 돼. 이렇게 될 수는 없었다. 그녀는 10년 넘게 민준을 사랑했다. 조용히, 멀리서. 하지만 이제 그 여자가 와서 모든 것을 가져가려 했다. 미숙은 뭔가 해야 했다. 다음 날 미숙은 몰래 집을 나갔다. 그녀는 3년 전 사건의 원고, 그 아이의 어머니를 찾아갔다. 부산에 사는 박선희였다. 누구세요? 선희가 문을 열며 물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혜와 관련된 일로 왔습니다. 미숙이 말했다. 선희의 얼굴이 굳었다. 그 여자가 아직도 문제를 일으키나?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누군가 그녀의 케이스를 재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찾아올 겁니다. 미숙이 경고했다. 선희는 불안해했다. 재조사? 왜? 진실을 밝히려고요. 당신이 거짓말했다는 것을요. 미숙이 말했다. 뭐라고? 당신 누구야? 선희가 화를 냈다. 저는 그냥 경고하러 왔을 뿐입니다. 만약 진실이 밝혀지면 당신은 큰 문제에 처할 겁니다. 위증죄, 무고죄. 미숙이 차갑게 말했다. 선희는 창백해졌다.
당신은 뭘 원하는 거야? 저는 이지혜가 다시 일하는 것을 막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래야 할 겁니다. 만약 그녀가 복직하고 유명해지면 당신의 거짓말은 모두 드러날 겁니다. 미숙이 설득했다. 그래서 내가 뭘 해야 하는데? 선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증거를 없애세요. 당신의 친척, 거짓 증언했던 사람을 찾아서 입을 막으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다시 고소하세요. 이지혜가 지금 무면허로 치료를 하고 있다고 미숙이 제안했다. 선희는 잠시 생각했다. 알겠어. 내가 해볼게. 미숙은 만족스럽게 웃으며 돌아왔다. 이제 서연은 다시 위기에 처할 것이었다. 하지만 미숙은 몰랐다. 준혁 변호사는 이미 모든 증인들을 찾아내고 있었다. 그리고 선희의 친척도 그중 하나였다. 일주일 후 준혁이 민준에게 중요한 서류 묶음을 가져왔다. 강 사장님, 모든 증거를 모았습니다. 거짓 증언을 한 증인의 진술서, 이지혜 선생님이 치료한 다른 환자들의 증언, 의학 전문가들의 의견서, 모두 그녀의 무죄를 증명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민준이 물었다.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증거들이 있으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준혁이 설명했다. 그렇게 하십시오. 빨리요. 민준이 말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무엇입니까? 원고 측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선희가 다시 고소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지혜 선생님이 무면허로 지후 도련님을 치료하고 있다고 준혁이 말했다. 민준의 얼굴이 굳었다. 무세운 근거로? 그녀는 현재 면허가 없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불법입니다. 준혁이 설명했다. 민준은 주먹을 쥐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어떻게요? 저는 서연 씨를 개인 치료사로 고용한 것이 아닙니다. 가정부로 고용했고 그녀가 선의로 제 아들을 도와준 것뿐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민준이 말했다곤 하지만 그들이 계속 문제를 만들면 제가 철회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심에서 이기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겁니다.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은 서연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박선희가 다시 당신을 고소하려 한다고 합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늦어요? 저는 그냥 지우를 돕고 싶었을 뿐인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막을 겁니다. 그리고 곧 재심이 있을 겁니다.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민준이 그녀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만약 실패하면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민준이 자신감 있게 말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건가요? 서연이 조용히 물었다. 민준은 잠시 말을 멈췄다. 처음에는 지우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이 제 아들을 도와주고 있으니까요. 처음에는요. 서연이 그를 바라보았다. 지금은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지우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이 집에도. 당신이 온 후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빛이 돌아왔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주인님, 제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민준이라고. 민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제 위치가...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위치가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는 모두 사람입니다. 민준이 말했다. 그때 문이 갑자기 열렸다. 미숙이 서 있었다.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역시 그렇군요. 당신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숙 씨 무슨 일입니까? 민준이 서연의 손을 놓으며 물었다. 10년입니다. 제가 이 집을 돌본 지 10년입니다. 주인님이 힘들 때도 슬플 때도 항상 옆에 있었습니다. 미숙 씨... 하지만 주인님은 한 번도 저를 봐주지 않으셨죠. 수진 마님만 보셨죠. 그리고 마님이 떠난 후에도 기억만 보셨죠. 그런데 이 여자가 몇 달 있었다고 갑자기 달라지셨네요. 미숙의 눈에 눈물이 흘렀다. 민준은 놀랐다. 미숙 씨, 저는 몰랐습니다. 당신이... 물론 모르셨죠. 저는 항상 조용히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이 여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면허를 잃은 사기꾼입니다. 양육권을 잃을 정도로 무능한 엄마입니다. 그런 사람이 주인님의 마음을 훔치고 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미숙 씨. 민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진실은 다릅니다. 서연 씨는 억울하게 고소당했습니다. 곧 증명될 겁니다. 증명? 주인님은 속고 계십니다. 그 여자는 주인님을 이용하고 있어요.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미숙이 소리쳤다. 충분합니다.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미숙 씨, 당신은 선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당신이 박선희에게 연락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서연 씨를 다시 고소하도록 부추긴 것이 당신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미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어떻게? 제 변호사는 유능합니다. 모든 것을 추적했습니다. 민준이 차갑게 말했다. 저는 주인님을 지키려고. 아니요, 당신은 질투 때문에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무고한 사람을 다시 해치려 했습니다. 민준이 말했다. 미숙 씨, 당신은 해고입니다. 짐을 싸고 내일까지 떠나십시오.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미숙은 무릎이 꺾였다. 주인님, 제발. 이미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돌렸다. 미숙은 서연을 노려보았다. 증오와 질투가 섞인 눈빛이었다. 당신 때문에, 모두 당신 때문이야. 그녀는 비틀거리며 방을 나갔다. 서연은 숨을 고르려 애썼다. 주인님, 저 때문에 미숙 씨가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미숙 씨가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민준이 그녀를 안심시켰다. 다음 날 미숙은 짐을 싸고 집을 떠났다. 떠나기 전 지후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도련님 건강하세요. 미숙 아줌마 어디 가요? 지후가 물었다. 멀리. 다시 못 올 거예요?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터제. 왜요? 말씀하마. 어른들의 일이에요. 도련님 행복하세요. 미숙은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보고 문을 나갔다. 10년의 세월이 끝났다. 2달이 흘렀다. 재심 날짜가 다가왔다. 준혁 변호사는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준비했다. 거짓 증언을 한 증인의 자백서, 서연이 치료했던 수십 명의 환자들의 증언, 의학 전문가들의 의견서, 모든 것이 그녀의 무죄를 가리켰다. 재심 전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었다. 그녀의 명예 면허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해운이. 그녀는 딸의 사진을 꺼내 들었다. 해운아, 곧 엄마가 데리러 갈게. 조금만 더 기다려줘. 민준이 조용히 문을 두드렸다. 서연 씨, 아직 안 주무셨습니까? 네, 잠이 안 와요. 서연이 대답했다. 들어가도 될까요? 네. 민준이 들어와서 그녀 옆에 앉았다. 긴장되시죠? 알았네요, 무요. 만약 또 실패하면.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진실은 항상 밝혀지니까요. 민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3년 전에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모든 것이 준비됐습니다. 민준이 자신감 있게 말했다. 서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말했지 않습니까?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민준이 부드럽게 말했다.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요, 그 이상입니다. 당신은 희망을 주었습니다. 지후에게, 저에게, 이 집에. 수진이 떠난 후 저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온 후 다시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민준 씨. 그녀는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민준은 미소 지었다. 내일 모든 것이 잘 될 겁니다. 저를 믿으세요. 믿어요. 서연이 그의 손을 꽉 쥐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이미 그들의 마음은 하나가 되어 있었다. 재심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언론도 왔다. 기적의 치료사 재심. 억울한 누명 벗을까 헤드라인이 춤을 췄다. 민준과 서연이 법정에 들어갔다. 지우도 함께였다.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눈은 자신감으로 빛났다. 박선희도 반대편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판사가 입장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준혁 변호사가 일어나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다. 거짓 증언자의 자백서가 먼저 나왔다. 저 김현수는 박선희로부터 500만 원을 받고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박선희가 아들에게 잘못된 약을 먹였고 그 부작용이 나타난 것입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박선희는 고개를 숙였다. 다음으로 서연이 치료했던 환자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이지혜 선생님은 제 딸을 살렸습니다. 의사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제 아들은 이제 정상적으로 걷습니다. 모두 선생님 덕분입니다. 하나씩 증언이 쌓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학 전문가가 증언했다. 이지혜 씨의 치료법은 혁신적이지만 안전합니다. 그녀는 매우 신중하고 유능한 치료사입니다.
3년 전 사건은 명백한 누명입니다. 판사는 모든 증거를 검토했다. 피고인 할 말이 있습니까? 박선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났다. 죄송합니다. 모두 제 잘못입니다. 저는 제 실수를 숨기려고 이지혜 선생님을 비난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서연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불쌍했다.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한다. 중요한 것은 인정하는 것이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다. 3년 전 판결을 번복합니다. 이지혜는 무죄입니다. 의료 면허를 즉시 복원하고 양육권도 돌려줍니다. 박선희는 위증죄와 무고죄로 기소될 것입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다. 법정이 박수로 가득 찼다. 서연은 무릎이 꺾였다. 민준이 재빨리 그녀를 받쳐 안았다.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그녀가 울면서 말했다. 당연하죠. 진실이 이긴 겁니다. 민준도 눈물을 흘렸다. 지우가 휠체어를 타고 다가왔다. 서연 아줌마 축하해요. 그때 법정 뒤쪽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서연은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 혜운이가 서 있었다. 외할머니가 손을 잡고 있었다. 혜운아! 서연이 달려갔다. 딸을 껴안았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혜운이가 울었다. 야 나도야 내 사랑.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거야. 약속해. 서연이 딸을 꽉 안았다. 외할머니도 눈물을 흘렸다. 연리 맞다. 미안해요 지혜야. 당신을 의심해서. 이제 알았어요. 당신은 좋은 엄마예요. 괜찮아요 어머님. 이해해요. 서연이 말했다. 그때 지우가 갑자기 말했다. 서연 아줌마 나 보여줄 게 있어. 모두가 그를 바라보았다. 지우는 심호흡을 하고 휠체어의 팔걸이를 잡았다. 천천히 일어섰다. 다리가 떨렸지만 강했다. 지후야, 뭐 하는 거니?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빠, 괜찮아요. 나 할 수 있어요. 지후가 자신감 있게 말했다. 그는 첫 발을 내디뎠다. 법정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다. 두 번째 발, 세 번째 발. 지후는 걷고 있었다. 떨리지만 확실하게. 그는 법정을 가로질러 서연에게 걸어갔다. 10걸음, 15걸음, 20걸음. 마침내 그는 서연 앞에 도착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팔을 벌렸다. 지우가 그녀의 품에 안겼다. 해냈어요, 아줌마. 나 걸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승리와 기쁨으로 떨렸다. 그래, 네가 해냈어. 너무 자랑스러워. 서연이 그를 꽉 안았다. 법정의 모든 사람이 일어나 박수를 쳤다. 판사도, 변호사들도, 방청객들도. 눈물과 환호가 뒤섞였다. 민주는 아들과 서연을 바라보았다. 가슴이 벅찼다. 이것이 기적이었다. 희망이었다. 사랑이었다. 3개월 후 민준의 집은 완전히 달라졌다.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지우는 이제 자유롭게 걷고 뛰었다. 여전히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매일 나아졌다. 혜운이도 함께 살고 있었다. 두 아이는 금세 친구가 되었다. 정원에서 아이들이 축구를 하고 있었다. 지우가 공을 찾고 혜운이가 받았다. 잘했어, 지우 오빠. 혜운이가 웃었다. 이용, 넌 골키퍼를 잘하네. 지후가 답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하늘로 올라갔다. 테라스에서 민준과 서연이 앉아 있었다. 커피를 마시며 아이들을 지켜보았다. 행복해 보입니다. 민준이 말했다. 네, 꿈만 같아요. 몇 달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어요. 서연이 미소 지었다. 이제 당신의 클리닉은 어떻게 됐습니까? 민준이 물었다. 다음 주에 문을 엽니다. 강남에 작은 공간을 마련했어요.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곳이에요. 서연이 설명했다. 좋습니다. 제가 투자하겠습니다. 더 크게 만들어야죠. 민준이 제안했다. 정말요?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이 도와주셨는데. 서연이 주저했다. 아니요, 더 해야 합니다. 당신의 재능은 많은 아이들에게 필요합니다. 지우처럼 희망이 필요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민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서연은 눈물을 닦았다. 아디다 벨갈 베시카인. 감사해요, 민준 씨. 당신이 없었다면, 저야말로요. 당신이 없었다면 지우는 아직도 휠체어에 앉아 있었을 겁니다. 저는 아직도 어둠 속에 있었을 겁니다. 당신이 빛을 가져왔습니다. 민준이 진심으로 말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서연 씨,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네, 뭐든지요.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단순히 클리닉 파트너가 아니라 인생의 파트너로.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다. 서연의 눈이 커졌다. 민준 씨, 저는 수진을 사랑했습니다. 항상 사랑할 겁니다.
하지만 그녀도 원할 겁니다. 제가 다시 행복해지는 것을, 그리고 당신과 함께라면 저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흘렀다. 저도요. 저도 당신과 함께라면 행복해요. 하지만 지우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물려볼까요? 민준이 미소 지었다. 지후야, 혜운아, 잠깐 이리 와봐. 아이들이 달려왔다. 왜요, 아빠? 지후가 물었다. 너희에게 물어볼 게 있어. 만약 서연 아줌마가 우리 가족이 된다면 어떨까? 민준이 물었다. 지후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요? 아줌마가 우리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도 있지. 너희가 원한다면. 민준이 말했다.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지수가 뛰며 외쳤다. 혜운이도 엄마를 껴안았다. 엄마, 우리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어요. 응, 내 사랑. 영원히. 서연이 딸을 안았다. 민준이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럼 대답은? 네. 1000번이라도 네. 서연이 웃으며 답했다. 그들은 서로를 껴안았다. 네 사람이 하나의 원이 되었다. 지우와 혜운이가 가운데서 민준과 서연이 그들을 감쌌다. 완벽한 가족이었다. 다른 형태였지만 완전했다. 사랑으로 만들어진 가족이었다. 가족 사진 찍을까? 민준이 제안했다. 좋아요. 아이들이 외쳤다. 그들은 정원의 장미 아치 앞에 섰다. 민준이 타이머를 설정하고 달려와 함께 섰다. 카메라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앞에서 피토피토 티올시기였사레 세스둘 하나 플래시가 터졌다. 행복한 순간이 영원히 기록되었다. 저녁 노을이 집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정원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민준과 서연의 대화소리가 들렸다. 이 집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유리와 강철의 저택이 아니라 사랑과 희망의 집이었다. 기적이 일어난 곳이었다.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진 언니 감사해요. 그리고 안심하세요. 제가 잘 돌볼게요.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마치 대답처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과거의 상처는 치유되었고 미래는 밝았다. 그리고 현재는 완벽했다. 지후는 이제 자유롭게 뛰어다녔다. 불가능이 가능이 되었다. 서연은 딸을 되찾았다. 잃어버린 것이 돌아왔다. 민주는 다시 사랑을 발견했다. 다친 마음이 열렸다. 그리고 혜운이는 완전한 가족을 얻었다. 모두가 자신이 원하던 것을 찾았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들은 서로를 찾았다. 밤이 되었다. 별들이 하나씩 나타났다. 집 안에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저녁 식사 소리, 웃음소리, 행복한 소음들. 이것이 가족이었다. 이것이 집이었다. 이것이 사랑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기적이었다. 불가능에서 태어난 기적, 희망으로 만들어진 기적, 사랑으로 완성된 기적. FIMDay 히스토리아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켰기를 바랍니다. 지우와 서연, 민준과 혜운이의 여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줍니다.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고, 사랑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기적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라고.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더 듣고 싶으시다면 왼쪽의 특별 재생 목록을 확인해 보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매일 인생의 복잡함을 탐구하는 특별한 이야기들을 가져옵니다. 다음 콘텐츠도 놓치지 마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감동을 나누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